연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외모도, 재력도, 학벌도 아닙니다. 바로 상대방이 당신을 떠올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즉 보고 싶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연애를 할 때 상대 남성에게 어떻게 하면 보고 싶은 존재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방법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곤 하죠. 오늘 이 글에서는 남자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여성의 6가지 유형을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함께 이야기할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애라는 것은 결국 심리전의 연속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산적이거나 가식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매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진심을 담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 심리의 근본적인 부분을 이해하면 왜 특정 유형의 여성에게 남자들이 끌리는지, 왜 어떤 여성을 만나면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남성은 기본적으로 정복 본능이 강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수없이 증명된 사실이며 현대 사회에서도 그 본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성은 정서적 안정감을 갈구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내면에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2가지 심리적 욕구, 즉 정복욕과 안정감에 대한 갈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보고 싶은 여자라는 존재가 탄생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유형부터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 아는 이야기가 있는 여자입니다. 남성에게 있어서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이야기,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해받지 못하는 가치관이나 고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속마음을 오직 당신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남자에게 당신은 단순한 연인이나 친구를 넘어선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노출의 상호성이라는 개념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드러낸 상대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압박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민수라는 남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민수는 직장에서 능력 있는 사원으로 인정받고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밝고 유쾌한 성격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실은 민수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렵고 남자친구들에게 말하자니 분위기가 무거워질 것 같아서 꺼려집니다. 그런데 만약 민수가 만나는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면 어떨까요? 민수에게 그 여성은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을 넘어서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 남성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그 여성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가족과 갈등이 생겼을 때, 혹은 기쁜 일이 있었을 때조차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구는 자연스럽게 보고 싶다는 감정으로 전환됩니다. 왜냐하면 문자나 전화로는 전달할 수 없는 감정의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나서 눈을 보면서, 손을 잡으면서, 혹은 그냥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는 것입니다. 자기 노출의 상호성이란 한쪽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심리적 원리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나 어릴 때 이런 적이 있었어라는 식으로 가벼운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 남성도 나도 사실은이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판단하거나 조언하려 드는 것입니다. 남성이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꺼낼 때, 그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든가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라는 식의 반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남성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입니다. 물론 남성들이 흔히 문제 해결 지향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감정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만큼은 그들도 그냥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해줘서 고마워와 같은 반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런 반응을 받은 남성은 이 사람한테는 진짜 마음을 열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의 마음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비밀 공유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로의 깊은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 다시 처음부터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번거롭고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환 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환 비용처럼 이미 깊은 관계를 형성한 상대를 떠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데 드는 심리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는 단순히 보고 싶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관계의 지속성까지 보장하는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커플 사이에서 자기 노출의 깊이가 깊을수록 관계 만족도와 지속기간이 비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오늘 뭐 먹었어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는 커플보다 가끔이라도 자신의 두려움이나 꿈, 과거의 상처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커플이 훨씬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관심 있는 남성이 있다면 대화의 깊이를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취미나 관심사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서로의 약점이나 상처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형성된 깊은 유대감은 어떤 외적인 매력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끄러운 술집이나 번화가보다는 조용한 카페나 한적한 공원에서의 산책이 이런 대화를 끌어내기에 훨씬 적합합니다. 분위기가 대화의 깊이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한 밤 시간대의 대화가 낮보다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밤이라는 시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사적인 분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녁 늦은 시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늦은 시간까지 통화하는 것은 서로의 일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상대의 비밀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친한 친구에게 사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라며 무심코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 상대에게 알려지면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당신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안에만 간직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밀 공유이고 그것이 상대를 당신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끈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유형을 정리하면 핵심은 대화의 깊이입니다.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닿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마지막으로 상대의 비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남성은 당신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함이라는 것은 어떤 외모적 매력이나 경제적 조건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는 여자입니다. 연애에서 만남의 빈도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리학에서 단순 노출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대상에 대한 호감이 증가한다는 이론인데 연애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남의 길이가 아니라 만남의 횟수라는 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루 종일 만나는 것보다 일주일에 3-4번 30분씩 만나는 것이 호감도를 높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기억의 빈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은 자주 떠올리게 되고 자주 떠올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는 여자가 왜 강력한 매력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강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잠깐 근처에서 만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성이 있다면 어떨까요? 혹은 퇴근길에 잠깐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헤어질 수 있는 여성이 있다면? 이런 만남은 시간적으로는 짧지만 감정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특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짧은 만남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더 같이 있고 싶었는데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은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바로 보고 싶다는 감정의 원천이 됩니다. 반면에 만날 때마다 긴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관계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 초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직 서로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래 함께 있으면 대화가 끊기거나 어색한 순간이 생기거나 혹은 상대의 단점이 더 부각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만남에서는 이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은 대부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대화도 활기차게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만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같은 도시에 살거나 직장이 가까운 것이 이상적입니다. 서울처럼 큰 도시에서는 같은 서울이라도 거리가 꽤 멀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생활권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거리가 먼 경우에도 가끔 상대의 동네 근처에서 일이 있다며 잠깐 만남을 제안할 수 있지만 이것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심리적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물리적 거리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문턱이란 만남을 제한하거나 수락하는 데 드는 심리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날 때마다 완벽하게 차려입어야 한다거나 데이트 코스를 정교하게 짜야 한다거나 항상 맛있는 식당을 예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으면 만남 자체가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자주 만나기가 어려워지죠. 반면에 편한 옷차림으로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자는 식의 가벼운 만남이 가능한 관계라면 남성은 훨씬 부담 없이 만남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벼운 만남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호감이 쌓이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없으면 내 일상이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고 싶음의 시작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 남성에게 만남을 제안할 때 오늘 시간 있어? 보다는 지금 종로 근처에 있는데 혹시 잠깐 커피 한 잔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자는 데이트를 제안하는 느낌이 강해서 남성이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후자는 우연히 근처에 있으니까 잠깐 보자는 가벼운 느낌이라 수락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남성 쪽에서 먼저 지금 어디야? 잠깐 볼 수 있어? 라고 연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당신은 이미 그 남성의 일상에 깊이 스며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짧은 만남에서의 태도입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더 오래 만나고 싶다는 불만을 표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대신 짧은 시간이지만 볼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잠깐이라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다는 식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세요. 이런 반응은 남성에게 이 사람과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것이 다음 만남에 대한 동기로 작용합니다. 또한 짧은 만남이 끝날 때 너무 아쉬워하기보다는 밝은 표정으로 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아쉬움은 느끼되 그것을 무겁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남성도 다음에 또 만나자라는 생각을 가볍게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 두 번째 유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벼운 만남을 놀이 목적의 남성이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닌 남성은 이런 부담 없는 만남을 자신에게 편리한 관계로 발전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연락하면 언제든 나와주는 편한 여자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심인 남성은 짧은 만남이라도 당신에 대한 관심을 표현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밥은 먹었어와 같은 진심 어린 질문을 하고 다음 만남을 스스로 계획하려 합니다. 반면에 놀이 목적의 남성은 짧은 만남을 주로 자신이 심심하거나 외로울 때만 제한하고 만남 사이의 기간에는 연락이 뜸합니다. 이런 차이를 잘 구분해서
진심인 상대에게만 이런 가벼운 만남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좋아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여자입니다. 이것은 많은 여성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실은 남성 심리에서 가장 강력한 트리거 중 하나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게 되는 가장 흔한 계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라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연애 심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남성은 상대 여성의 호감 신호를 감지했을 때 그 여성을 이성으로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여성이 어느 날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호감의 상호성이라고 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경향성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좋아하는 마음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먼저 좋아한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된다거나 쉬운 여자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나 너 좋아해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은근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호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대화할 때 눈을 오래 마주치세요. 눈 맞춤은 호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신호입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 눈 맞춤의 시간은 약 3초 정도인데 이것을 5초에서 7초 정도로 늘리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대화 중에 상대의 눈을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를 짓고 시선을 내리는 행동은 매우 효과적인 호감 신호입니다. 둘째, 물리적 거리를 좁히세요. 나란히 앉았을 때 일부러 거리를 두지 않는다거나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상대의 팔이나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물리적 접촉을 친밀감으로 해석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접촉 하나하나가 상대의 뇌에 이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같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네. 오늘 정말 즐거웠다.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 같은 말들을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이런 표현들은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나는 당신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넷째, 약간의 수줍음을 보여주세요. 상대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눈이 마주쳤을 때 살짝 당황하는 모습은 남성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즉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가장 자연스러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과하게 표현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고, 너무 연기처럼 보이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상대에 대한 호감을 느끼면서 그 감정을 억지로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감정을 숨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그 에너지를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데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호감 신호를 감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그 여성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여성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여성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심은 자연스럽게 보고 싶다는 감정으로 발전합니다.
혹시 나를 좋아하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라도 만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성이 한 번이라도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즉 데이트를 신청하거나 연락을 먼저 하거나 관심을 표현하면 그 행동 자체가 자기확인 편향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으니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분명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 덕분에 처음에는 가벼운 호감이었던 것이 점점 깊은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호감 표현은 단순히 관심을 끄는 것을 넘어서 남성 자신이 스스로 빠져들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공유하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밀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밀당이 효과적인 것은 이미 어느 정도 호감이 형성된 이후의 단계입니다. 호감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당을 하면 남성은 그냥 관심이 없는 거구나라고 해석하고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오히려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적절한 밀당을 섞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물고기를 잡을 때 먼저 미끼를 던져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끼 없이 낚싯대만 들고 있으면 물고기가 올 리가 없죠. 호감 표현이 바로 그 미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호감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숨기지 않을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런 자신감 있는 태도는 남성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남성도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감 있는 남성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가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은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성이 은근하게나마 호감을 표현해주면 남성은 이 사람은 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정감을 느끼고 훨씬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여성의 호감 표현은 남성에게 용기를 주는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을 정리하면 핵심은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눈 맞춤, 물리적 거리, 감정 표현, 수줍은 반응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호감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의 관심을 끌고 그 관심을 보고 싶음이라는 감정으로 발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연락을 꾸준히 하는 여자입니다. 남성은 사실 자기가 먼저 연락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이것은 많은 여성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남성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관심이 없어서 연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뭐라고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괜히 연락했다가 귀찮게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때문에 연락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먼저 연락을 해주면 남성은 매우 기뻐합니다. 특히 일하는 중에 여성에게서 연락이 오면 그 순간 일상의 무료함이 깨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동시에 그 여성을 보고 싶다는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직장에서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다가 혹은 지루한 회의에 앉아 있다가 휴대폰에 뜬 그 사람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험은 남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근거림은 자연스럽게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이 사람의 표정을 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연락의 빈도에 대해서는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보내면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뜸하면 존재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자연스러운 연락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아침에 좋은 하루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어라고 안부를 묻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연락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매번 뭐 해? 나는 질문만 반복하면 대화가 단조로워지고 상대도 답장하기가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이거 보니까 내 생각이 났어. 이 카페 가봤는데 너 좋아할 것 같은 식으로 구체적인 이야기거리를 던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거 보니까 내 생각이 났어라는 식의 메시지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 상대를 떠올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남성은 이 사람이 나를 자주 생각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동시에 자신도 그 여성을 더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 이야기 직접 만나서 하고 싶다. 이 식당 같이 가보고 싶다 같은 말을 통해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은 보고 싶다는 감정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답장 속도입니다. 항상 즉시 답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답장이 조금 늦어지면 상대는 그 시간 동안 당신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뭐 하고 있길래 답장이 늦을까? 혹시 바쁜 건가 같은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이것을 의도적으로 너무 자주 활용하면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진짜 바쁠 때는 늦게 답장하고 시간이 있을 때는 비교적 빨리 답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패턴이니까요.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연락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인에게 연락하려면 집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였죠. 하지만 지금은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면 언제든 상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오히려 연락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신에게 연락했다는 사실 자체가 특별함을 의미합니다. 수백 명의 카카오톡 친구 중에서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성이 먼저 연락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에게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은 남성은 자신도 그 여성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되고 그것이 보고 싶다는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연락하고, 점심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대화를 나누는 이 리듬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깨지는 날, 즉 연락이 없는 날에는 뭔가 빠진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공허함이 바로 보고 싶음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지나치게 잦으면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고, 특히 답장을 강요하는 듯한 연락은 역효과를 냅니다. 왜 답장 안 해? 바빠? 같은 추궁성 연락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적절한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이 연락의 핵심입니다. 5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는 쉽게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반직관적인 유형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친밀한 관계가 빨리 진전되면 남성이 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심리의 가장 깊은 곳에는 추구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본능입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에는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노력 정당화 효과라고도 불립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수록 그것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연애에 적용하면 친밀한 관계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여성은 남성에게 더 높은 가치의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존재를 더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관계가 너무 빨리 깊어지면 남성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는 심리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추구 본능이 충족된 것이죠. 그러면 그 여성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반면에 관계가 천천히 발전하면 남성의 추구 본능은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아직 완전히 내 것이 아니다라는 느낌은 계속해서 노력하게 만들고 그 노력의 과정에서 보고 싶다는 감정이 극대화됩니다. 만나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구가 끊임없이 샘솟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부가 아니라 유보라는 점입니다. 무조건 안 되라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좀 더 서로를 알아간 후에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남성은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좀 더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 희망이 보고 싶다는 감정의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런 태도는 자기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쉽게 허락하지 않는 여성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여성으로 인식되고 이것은 남성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성을 자신이 쟁취했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도 그만큼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여성과의 관계는 남성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이 5번째 유형의 또 다른 장점은 자연스러운 필터링 기능입니다. 관계의 진전이 느린 것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남성은 대부분 진지하지 않은 남성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는 남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 줄 압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더 깊은 감정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는 놀이 목적의 남성을 걸러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남성은 빠른 진전을 원하기 때문에 관계가 천천히 발전하면 금방 흥미를 잃고 떠납니다. 반면에 진지한 남성은 오히려 이 사람은 아무에게나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구나, 그만큼 신중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더욱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 곁에는 진심인 남성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의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물리적인 진전은 천천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화도 깊이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도 즐기면서 다만 관계의 물리적 단계만 서두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남성은 감정적으로 이미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것이 보고 싶다는 감정을 극도로 증폭시킵니다. 감정적 친밀감과 물리적 거리 사이의 이 간극이 바로 남성의 마음을 미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는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여자입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5가지 유형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5가지가 여성의 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6번째는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쩌면 가장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에는 희소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더 가치 있게 느끼는 경향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 법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공급이 제한될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것처럼 만남이 제한될수록 만나고 싶은 욕구는 커지는 것이죠.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물리적 거리가 멀어서, 혹은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만남이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은 만남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면 만남의 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만남이 제한되면 한 번의 만남이 특별한 이벤트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의 머릿속에는 그 여성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만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상 속에서 그 여성의 모습은 더욱 아름답게, 더욱 이상적으로 그려집니다. 이것을 이상화라고 하는데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상대의 장점은 부각되고 단점은 희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성의 마음 속에서 그 여성은 점점 더 완벽한 존재가 되어가고 보고 싶다는 감정은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강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날 수 없다고 해서 연락도 끊기면 안 됩니다. 연락은 유지하되 만남만 제한되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연락까지 끊기면 관계 자체가 소원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감정적 연결은 유지하되 직접 만나는 것은 어려운 상태. 이것이 보고 싶다는 감정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연락을 통해 상대의 존재를 계속 느끼면서도 실제로 만질 수 없고 함께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이 갈망을 더욱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만나던 사이인데 한쪽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합시다. 출장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전화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보고 싶다는 말을 나누지만 실제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은 출장이 끝나면 가장 먼저 그 여성을 만나러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만남을 훨씬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오래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을 때의 감정은 매일 만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조 효과 때문입니다. 부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회의 기쁨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다만 이 6번째 유형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남을 피하는 것은 구애 전술의 영역에 들어가며 상대가 이것을 눈치채면 조종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 중에서는 이런 밀당 자체를 귀찮아하는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만남을 피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바쁜 일상 속에서 만남의 빈도가 조절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상대를 위한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매력적입니다. 이번 주는 일이 많아서 만나기 힘들 것 같은데
다음 주 목요일은 어때? 나는 식의 대화는 당장은 만날 수 없지만 당신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기다림의 설렘을 선사합니다. 이 6가지 유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된 원리가 보입니다. 첫째, 감정적 연결입니다. 비밀 공유, 호감 표현, 연락 유지 등은 모두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는 행동입니다. 남성이 보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결국 그 여성과의 감정적 연결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적절한 긴장감입니다. 쉽게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것, 만날 수 없는 상황 등은 관계에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이 긴장감이 보고 싶다는 감정의 원동력이 됩니다. 너무 편안하기만 하면 관심이 시들해지고 너무 긴장감이 강하면 지치게 됩니다. 이 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일상 속 존재감입니다. 잠깐이라도 만나는 것, 연락을 꾸준히 하는 것은 상대의 일상 속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행동입니다. 일상에서 당연히 존재하던 사람이 없으면 공허함을 느끼듯이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든 여성을 남성은 보고 싶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3가지 원리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남성이 당신을 보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남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맞는 공식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관계의 맥락도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원리들의 근본은 인간 심리의 보편적인 메커니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6가지 유형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이 6가지 유형의 요소들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나는 단계에서는 3번째 유형인 호감 표현과 4번째 유형인 연락 유지에 집중하세요. 호감을 적절히 표현하면서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 남성의 관심을 끌고 관계를 시작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는 첫 번째 유형인 비밀 공유와 2번째 유형인 잠깐의 만남을 추가하세요. 대화의 깊이를 점점 늘려가면서 부담 없이 자주 만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감정적 유대감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5번째 유형인 관계 속도 조절이 중요해집니다. 감정적으로는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물리적 단계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남성의 보고 싶다는 감정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관계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기능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유형인 만날 수 없는 상황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관계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각 유형을 관계의 단계에 맞게 조합하여 사용하면 남성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깊은 관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당신을 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보고 싶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6가지 유형의 핵심은 결국 진심을 담아 상대와 소통하고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 남자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하는 여자가 되기 위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만 아는 이야기를 만들어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는 편한 관계를 만들며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적절히 표현하고 꾸준한 연락으로 일상 속 존재감을 유지하며
관계의 물리적 진전을 서두르지 않아 가치를 높이고 때로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을 통해 희소성의 매력을 발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남성은 당신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실행하더라도 그 안에 진심이 없으면 결국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생각보다 예민해서 상대의 진심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진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마음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때 상대도 반드시 당신을 보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연애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진리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각각의 유형에 대한 실질적인 시나리오와 대화 예시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실천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인 나만 아는 이야기에 대한 실전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을 하나 설정해 볼게요. 당신은 강남의 한 식당에서 관심 있는 남성과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 어릴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당신이 사실 나 어릴 때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거든.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좀 무섭기도 했었어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무에게나 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렇게 먼저 자신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면 상대 남성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나도 사실 아버지랑 관계가 좀 복잡해. 다른 사람한테는 잘 안 하는 얘기인데 같은 식으로요. 이 순간이 바로 비밀 공유의 시작점입니다. 이때 당신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라고 하면서 상대의 용기를 인정해주고 많이 힘들었겠다라며 공감해주세요. 절대로 왜 그때 이렇게 안 했어라든가 부모님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같은 판단이나 일반화를 하지 마세요. 이 순간에 남성이 원하는 것은 오직 이해와 수용뿐입니다. 이런 대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그 후로 남성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당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지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구는 곧 만나고 싶다는 욕구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인 잠깐의 만남에 대한 실전 시나리오입니다. 당신이 홍대에서 친구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관심 있는 남성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 지금 홍대인데 혹시 근처야? 잠깐 커피 한잔 할까? 남성이 마침 근처에 있어서 만나게 됩니다. 카페에서 30분 정도 이야기하고 헤어지는데 이때의 대화는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오늘 뭐 했어? 요즘 어때?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오늘 잠깐이라도 봐서 좋았어라고 밝게 인사하세요. 이런 만남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남성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동선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도 근처에 올까? 오늘은 연락이 올까 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락이 오지 않는 날에는 뭔가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쉬움이 바로 보고 싶음의 씨앗입니다.
세 번째 유형인 호감 표현에 대한 실전 대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성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웃을 때 당신은 그의 눈을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바라봅니다. 남성이 그 시선을 느끼고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라고 물으면 당신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아니, 그냥 웃는 모습이 좋아서라고 대답합니다. 이 한마디가 남성의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나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그 순간부터 당신을 이성으로 강하게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함께 걸어가다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추운 날 두 손을 모으고 있으면 남성이 손을 잡아도 거부하지 않는 것도 효과적인 호감 표현입니다.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나는 당신에게 마음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네 번째 유형인 연락에 대한 실전 예시입니다. 아침에 좋은 아침, 오늘도 화이팅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점심시간에 남성이 뭐 먹었어라고 물으면 사진과 함께 오늘은 이거 먹었어. 너도 나중에 같이 가자라고 답합니다.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땠어라고 안부를 묻습니다. 이런 대화의 흐름이 며칠간 반복되면 어느 날 연락이 없을 때 남성은 오늘은 왜 연락이 없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효과적인 메시지 유형 중 하나는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길 가다가 본 강아지가 네가 좋아하는 종류였어라든가, 이 노래 들으니까 지난번에 같이 갔던 카페가 생각나 같은 메시지는 남성에게 이 사람이 일상 속에서 나를 자주 생각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남성도 당신을 더 자주 생각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인 관계 속도 조절에 대한 실전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나 네 번째 데이트 정도가 되면 남성이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신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거절하기보다는 부드럽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우리 집에서 영화 볼래라고 제안하면 좋은 생각이긴 한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 다음에 좀 더 편해지면 그때 가자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서 핵심은 거절이 아니라 유보라는 점입니다. 안 돼가 아니라 아직은이라는 표현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남성에게 좀 더 기다리면 가능하다는 희망을 줍니다. 이 희망이 남성을 계속 당신에게 매달리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섯 번째 유형인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실전 시나리오입니다. 일주일 동안 출장이나 여행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고 합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연락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공유하고 보고 싶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라는 식의 말은 남성의 보고 싶다는 감정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가장 먼저 너 볼 거야 라는 약속은 재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기다림을 달콤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실전 시나리오와 대화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이론적으로 이해한 것을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이 예시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바로 이 6가지 유형을 실천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에 대해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잘못 실행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흔한 실수는 너무 급하게 모든 것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비밀을 공유하고 호감을 대놓고 표현하고 수시로 연락하면서 동시에 관계 속도를 조절하려고 하면 상대는 혼란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닌 건가라는 혼란은 긍정적인 긴장감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의 단계에 맞게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는 상대의 반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신호를 보이면 즉시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을 자주 하는데 상대의 답장이 점점 짧아지거나 늦어진다면 그것은 연락 빈도를 줄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호감을 표현하는데 상대가 어색해하거나 거리를 두려워한다면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연애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에 맞게 전략을 조절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흔한 실수는 자기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보고 싶은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삶을 소홀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스케줄에 맞추느라 자신의 일을 미루거나 상대의 기분에 맞추느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상대에게 좋게 보이려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는 것은 장기적으로 관계에 해롭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자신만의 취미, 목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에게 남성은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흔한 실수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성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혹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라는 식의 경쟁의식은 관계에 독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르고 모든 관계는 고유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애 방식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격과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이 원리들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성격이라면 호감 표현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내향적인 성격이라면 깊은 대화를 통한 비밀 공유가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흔한 실수는 결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가 이렇게 반응해야 해라는 기대를 가지면 상대가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좌절하게 됩니다. 연애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진심을 담아 상대와 소통하고 자신의 매력을 최선을 다해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지, 그것의 결과로 상대가 반드시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연애 과정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보고 싶어하는 여자라는 주제를 넘어서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유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남성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고 싶다는 감정은 관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관계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오래 지속되는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중, 신뢰,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비밀 공유는 신뢰의 기반이 되고, 호감 표현은 존중의 표현이 되며, 적절한 연락은 관심의 증거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
그것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남성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보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계산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존재 자체가 보고 싶은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보고 싶음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억지로 상대를 끌어당기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끌려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는 어떤 연애, 기술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글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바로 당신 자신이 행복한 것, 그것이 남자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하는 여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연애에서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유형은 모두 인간 심리의 근본적인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면 이 6가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감정적 의존성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감정적 연결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크기 때문에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형인 비밀 공유가 강력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인지적 접근성입니다. 자주 떠오르는 대상에 대해 더 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노출 효과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자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연락을 통해 자주 생각나게 하는 것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형인 잠깐의 만남과 네 번째 유형인 연락 유지가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상호성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사람에게 호의로 보답하려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유형인 호감 표현이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가치 인식입니다. 인간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 유형인 관계 속도 조절과 여섯 번째 유형인 만날 수 없는 상황이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하나로 요약하면 결국 남성이 여성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자주 떠올리게 되고 상대의 호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완전히 소유하지는 못한 상태일 때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보고 싶다는 감정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을 알면 왜 어떤 여성은 남성에게 강렬한 보고 싶음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여성은 그렇지 못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누구든지 남성에게 보고 싶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나가면 분명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실천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니까요. 이 글이 여러분의 연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 사랑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활용하셔서 상대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남성 심리에 대해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연애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연애의 첫걸음입니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시각적인 존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첫인상에서 시각적인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각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뛰어난 미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잘 가꾸고 깔끔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는 여성에게 남성은 끌립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 밝은 미소, 건강한 에너지 등이 외모 못지않게 중요한 시각적 요소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시각적 요소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감정적 요소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초기에는 외모에 이끌려 다가왔더라도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감정적 연결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유형은 모두 감정적 연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의 또 다른 특성은 자존심입니다. 남성에게 자존심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남성에게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남성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여성에게 남성은 강한 호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비위를 맞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고 노력을 칭찬하며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열심히 준비한 데이트 코스에 대해 이런 거 어떻게 찾았어? 정말 좋다라고 진심으로 반응해주는 것만으로도 남성은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만족감은 이 사람과 더 함께하고 싶다, 이 사람을 더 보고 싶다는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남성은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길 원합니다. 이것은 의존적인 여성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상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덕분에 오늘 기분이 좋아졌어. 너랑 이야기하면 항상 힘이 나 같은 말은 남성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남성은 이 사람에게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그 느낌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남성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동은 관계에 치명적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성을 무시하거나 다른 남성과 비교하거나 남성의 능력을 폄하하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남성의 보고 싶다는 감정을 즉시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관계 자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애에서의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연애에서 타이밍이란 상대의 심리 상태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매우 바쁜 시기에 매일 왜 연락 안 해? 보고 싶다며 연락을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오히려 요즘 바쁘지? 무리하지 말고 파이팅이라는 짧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가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면에 남성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예를 들어 가족 문제나 직장 스트레스로 지쳐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곁에 있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나 들어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 한마디가 남성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곁에 있어준 사람은 남성의 기억 속에 특별한 존재로 각인됩니다. 타이밍은 또한 관계의 단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관계 초기에는 너무 적극적이면 부담스럽고 너무 소극적이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간 단계에서는 감정적 깊이를 늘려가야 하고 성숙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애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타이밍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 상대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진다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항상 같은 감정 상태를 유지하면 상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지만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아쉽고 때로는 설레는 감정의 변화가 있으면 상대에 대한 집착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유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효과이기도 합니다. 짧은 만남의 기쁨, 헤어짐의 아쉬움, 연락의 설렘, 관계 속도 조절의 긴장감 등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남성의 보고 싶다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려 하면 위험합니다. 일부러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하거나 태도를 갑자기 바꾸거나 하는 행동은 상대에게 혼란과 불안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연스러운 생활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의 변화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끔 만나는 기쁨, 연락이 뜸해지는 시기의 아쉬움, 오랜만에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설렘 등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의 변화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이 글의 마지막 부분으로 연애에서 자기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애 기술이나 전략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인간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사람에게 남성은 강하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만날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 같은 반응, 같은 모습만 보여주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시각,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남성은 다음에 만나면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이 기대감이 보고 싶다는 감정의 또 다른 원천이 됩니다. 자기 성장은 또한 자기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서 5번째 유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높은 가치를 가진 존재를 더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장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 인위적인 전략 없이도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보고 싶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애의 모든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성장에도 투자하세요. 좋은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커리어를 발전시키세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당신을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그 매력은 어떤 연애 기술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자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하는 여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진심을 담아 소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유형은 그 과정을 돕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진심입니다. 진심을 담아 관계를 만들어가면 남성은 반드시 당신을 보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연애의 진리이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애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관심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메시지 하나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